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조비의 3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과 함께 조비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새벽에 막판 주가를 보니 지지부진한 모습이어서 큰 기대를 벌였는데 역시나 기대만큼의 발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조비 투자자로서 3분기 실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며 어떤 숨어있는 정보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조비가 이번 3분기 주주서한에서 내세운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세 번째 시제기 생산 및 일본 시험 비행. 둘째, FA 최종 규정안 발표. 셋째, 도요타 5억 불 추가 투자 소식. 넷째, FA 형식 인증 4단계 진척 현황. 이 중 위 세 가지는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형식 인증 4단계 진척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3분기는 지난 분기 진척률 37% 대비 4% 정도 더 진행된 41%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한 수치보다 더딘 진행률인데 지난 23년 4분기부터 4단계 진척 속도를 살펴보면 매 분기별 4%에서 9%, 그리고 다시 4%가 완료되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단계는 인증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본격적인 각 요소별 테스트 및 데이터 분석은 4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단계 진행이 느릴 수는 있으나 투자자로서는 아쉬운 진척 속도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 있어 이번 주주 서한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엿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스팅 기체의 부족, 두 번째는 FA의 테스트 진행 지연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유추를 통한 결론이지만 일단 현재 조비는 보유한 두 대의 시제기로 비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번에 출고한 세 번째 시제기는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졌고 곧 완성될 네 번째 시제기를 합류시켜 테스트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FAA 최종 규정안이 이제 막 발표되었고 설정한 최소 연료 보유량, 시계 비행 시 적용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가지 비행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테스트 구역으로 진입하면 세대의 기체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특히 네 번째 항공기의 경우 도요타의 제조 프로세스가 접목된 양산형에 가까운 기체로 보이는데 조비는 이 시제기가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생산했다고 밝혔는데요. 독립작업 셀에서 제작을 하면서 제작 효율성을 30% 이상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최근 자동차 산업이 컨베이어 벨트 대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셀 단위 제조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식을 조비에 접목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현대차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첨단 제조 시설이나 전기차가 스스로 공장을 돌며 조립하는 도요타의 자체 추진 조립 라인이 이 경우에 해당하고 테슬라 역시 이러한 셀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수만 개 부품이 복잡하게 조립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모빌리티 제품은 어셈블리 모듈 형태로 단순화되고 있고 시장의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결함에 예민한 항공기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추후엔 얼마 전 시험 비행에 성공한 수소연료 기체나 엑스윙 인수를 통해 개발 중인 자율비행 기체 등 각각의 수요에 맞춘 유연한 양산 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자동차 산업의 최신 제조 시스템이 항공산업과 결합하며 UAM이란 새로운 산업을 개화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조비의 새로운 양산 체제에 대해선 추후 더 자세하게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비는 FA 형식 인증 관련 주주 서한에서 마지막 문단에 계속해서 제출했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프로펠러 시스템, 전기 모터, 비행 제어, 배터리, 주요 항공기체 구조 등에 대한 갖가지 시험 및 자격 계획을 제출했다고 언급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 진행 속도가 늦어진 점이 조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안을 확정짓지 못했던 FA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테스트 항목이 최종 승인 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바뀌지 않겠지 예단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인데요. 조비 이외에 4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설이나 현 시점에서 조비 말곤 4단계를 진행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규정안이 완료된 후 테스트가 진행될 시점인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비의 이번 3분기 인증 진척 현황은 아쉬운 성과가 맞지만 지금에서야 법적 규제가 완성된 상황과 기체 제조 프로세스가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좀 더 기다려볼 법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재무적인 면에서도 조비는 이미 상용화에 대한 대비를 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당기순 손실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1억 4천만 불을 기록했으나 도요타의 5억 불 지원과 유상증자 2억 2천만 불을 합쳐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14억 불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에비타 기준 1억 불에서 매분기 1천만 불이 인건비 및 개발 비용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도 2년은 문제없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인데요. 만약 2년 내 성과를 보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방법,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도 상승으로 자금 조달 여력 증가 등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재무 상태에선 급하게 주가를 깎아먹는 자금 조달 방법을 당분간 안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조비의 3분기 실적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닝콜을 봐도 조비가 속 시원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하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나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신산업에서 조비가 선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지금은 성과가 아쉽더라도 좀 더 지켜보면서 조비의 성장을 꾸준히 지켜보는 투자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